들어가기 앞서서 형님들 오늘도 아프리카를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 미네소타 대 시애틀 경기인데 파블로 로페즈랑 로건 길버트가 붙죠. 이게 파블로 로페즈는 오락가락을 좀 하는 편이에요. 올 시즌도 지금 방울 4.30. 사실 지난 2년 정도 동안 미네소타에서 그리고 또 마이애미에서 뛸 때 전부 3점대 중반 정도 활약을 해줬는데 시즌 출발이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삼진 개수 같은 것들이나 뭐 볼넷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데 꽤나 지금 피홈런이 많은 것 같아요. 작년이나 재작년 페이스보다도 피홈런은 조금 많은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이닝 소화도 조금 아쉽죠. 파블로 로페즈가 사실 시즌 출발이 좋은 편은 아니다. 직전 경기 뭐 보스턴한테 6이닝 2실점 아주 좋은 경기 펼치긴 했습니다만은 천사한테 5이닝 4실점, 뭐 디트로이트한테 4이닝 5실점, 클리브한테 5.2 4실점 이런 식으로 오르내림이 굉장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로페즈는 사실 언제 쳐맞아도 안 이상하다. 이 친구에 대한 수식어 같은 것들은 되게 좋은 평가 많아. 뭐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되게 뭐 좋은 평가 얘기 많고 한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아요. 옛날 같으면 믿었을 텐데 요즘에는 별로 안 믿겨. 사실 그리고 길버트는 올 시즌에는 칭찬받게 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경기 미러키한테 5.2이닝 4실점, 그 경기에서만 피홈런 3방 맞았는데 그 경기 말고는 남은 6경기에서 피홈런이 2방밖에 없거든요. 여전히 괜찮은 제구력에다가 올 시즌 특히 삼진도 많이 잡고 있고 7경기 동안 48이닝을 먹어줬다. 평균적으로 거의 7이닝 가까이 먹어주는 셈이어가지고 로건 길버트는 지금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작년처럼 피홈런 리스크 같은 것들, 한 번에 한 경기 3방 맞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시애틀에서 심지어 커비라든지 카스티오보다도 더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게 길버트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은데, 요즘에 빠따를 보면은 이게 미네소타가 한창 좋았었잖아요. 제가 여기 뭐 왼쪽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진하게 칠해 놓으면서 지난 며칠 동안 빠따가 가장 상승한 팀이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다시 6경기 동안 지금 한 자릿수 안타에 침묵을 하고 있고, 반대로 시애틀은 최근 이제 한 7경기 중에 5경기가 두 자릿수 안타였거든요. 전부 10안타씩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최근 한 6경기? 이 기간으로 좁혀봐도 9개 정도 홈런 페이스도 좋고 타율도 나쁘지 않고 여전히 좀 그래도 마운드도 버텨주고는 있고, 한창 좋을 때보다는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이고요. 미네소타의 불펜이 좀 망가진 게 눈에 띕니다. 지금 뭐 이제 듀란도 돌아오고 하긴 했지만은 미네소타 불펜이 한 열흘 전에 2.63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54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미네소타를 좋게 볼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펜도 어제 미네소타가 더 많이 썼고, 다만 이제 하나 미네소타의 좀 긍정적인 점이라면은 이 파블로 로페즈가 미네소타 애들 상대로는 괜찮았다는 거. 40타석 동안 1구사였다. 훌륭한 편이죠. 근데 뭐 로건 길버트도 미네소타 애들한테 56타석에 2-3 오면은 저는 둘 다 괜찮은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시애틀 쪽을 좀 좋게 보는데, 이게 기준점이 7.5잖아. 근데 7.5 언더가 1.6이란 말이죠. 이거는 나는 언더 메리트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 일단은 로페즈라는 리스크가 있고, 길버트 역시 올 시즌에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주 뭐 9위 같은 것들이 상대를 아주 쌈싸먹을 정도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무난하게 운영을 잘해준다 정도지. 요즘 들어서 볼넷도 최근 3경기 동안 9개, 시즌 볼넷이 13개인데 최근 3경기 동안 9개예요. 이런 식으로 리스크가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거든. 난 그래갖고 이거 굳이 본다면 난 오바볼 것 같은데. 네, 뭐 미네소타 불펜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시애틀이 최근에 괜찮아진 빠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할만 하고요. 저는 이거 언더메이트는 그냥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해요. 오바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는 언더 가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시내티 대 애리조나. 내일 신시내티가 애리조나에 지금 앞서는 거라고는 선발 딱 하나입니다. 일단 슬레이드 세코니도 작년에는 썩 괜찮았는데 직전 경기 4.1이닝 6실점, 제가 그렇게 만만한 투수는 아니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대로 헌터 그린은 올 시즌에 그냥 몇 번 무너진 거 말고는 최근 경기들에서 7이닝 무실점, 5.2이닝 무실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헌터 그린의 원래 작년 약점은 피홈런이었는데 지금은 42이닝 동안 피홈런 2번밖에 없어요. 재작년에는 125이닝 동안 24개, 작년에도 112이닝 동안 피홈런 19개 이랬는데, 지금 비율상으로 봐도 피홈런 페이스가 상당히 개선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즌 방어 3.12고 여전히 뭐 괜찮은 삼진 같은 것도 잘 잡고 있고, 볼넷이 약간 매년 볼넷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 친구의 9위를 생각하면은 저 정도 볼넷은 그냥 용인될 만하다고 봅니다. 그냥 헌터 그린은 이 친구의 이제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포심 패스트볼인데, 작년이나 뭐 재작년 보면요 포심이 그때도 9위는 엄청 났어. 근데 피안타율 같은 게 꽤나 높아가지고
데뷔 시즌에는 2할 6푼 1리, 작년에도 2할 6푼 5리 이런 식으로 패스트볼의 구위는 훌륭하지만은 제구가 잘 안 되거나 그래갖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올 시즌에는 피안 타율도 183, 장 타율도 258로 크게 컨트롤 잘 해주면서 지금 플러스 8점도입니다. 리그에서 제가 이마나가 패스트볼이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이랬는데 헌터 그린의 패스트볼도 올 시즌에는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만해요. 그래서 일단은 선발 싸움은 당연하게도 신시내티가 앞서 나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신시내티의 문제는 최근에 아주 마탱이가 그냥 빴다. 그리고 불펜까지도 지금 아주 안 좋다는 거 이런 거거든요. 불펜도 3.86에서 4.59가 됐고 빠따도 6.86에서 6.42가 됐고 저는 신시내티의 이런 빠따 부진이 더 원래는 열흘 전뿐 아니라 20일 전부터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신시내티는 빠따는 안 좋은데 선발은 좋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언더 쪽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내일 또 애리조나가 최근에 빠따 분위기는 조금 상승세라고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는 또 안 좋아진다. 비단 낮 경기뿐만 아니라 그냥 우한 상대로 원정에서 안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내일은 한번 신시내티의 7연패 이거를 헌터 그린이 끊어내줄 만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뭐 그게 아니라면 언더 가면 되고요. 저는 언더라든지 신시내티 쪽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 다음 콜로라도의 샌프란시스코 저는 여러 차례 퀀트리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에 클리블에서는 굉장히 부진했는데 시즌 후반부에 콜로라도로 움직이고 나서부터는 상당히 훌륭했었다. 직전 경기도 7.2이닝 무실점으로 피츠버그를 굉장히 잘 요리를 했어요. 올 시즌부터는 그 스플리터를 좀 이렇게 많이 끼워 넣으면서 호전된 양상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고 이 친구가 올 시즌에 딱 한 번 털렸거든요. 휴스턴한테 5이닝 6실점으로. 근데 이것도 그 멕시코에서 펼쳐진 글로벌 게임 아주 구장이 그냥 아주 악랄한 구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용인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퀀트리를 저는 콜로라도의 에이스로 치는 편이에요. 그 정도까지도 퀀트리를 좋게 본다. 키튼 위는 지금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한테 0.2이닝 5실점 아주 개씹 털렸거든요. 근데 그 전에 3경기 동안 6이닝 실점을 3경기나 해주면서 상당히 괜찮았어. 그랬는데 직전 경기를 아무래도 크게 흔들렸다 보니까 약간 좀 못 믿기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원정에서 3.09로 홈보다 훌륭했다 이런 것들 적어놨는데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한테는 원정에서 개털린 거야. 그래서 아마 이것도 큰 조정이 있을 것 같고 네이버 양팀 다 빠따는 평소보다는 상승세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팀 모두 다 최근 빠따는 하락세예요. 콜로라도는 690에서 653까지 떨어졌고 샌프란시스코도 꽤나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다만 이 샌프란시스코는 불펜이 5.68 리그 꼴찌급에서 최근에는 4.96으로 다소간에 올라온 상황이기는 하다. 그래서 경기가 길어지면은 샌프란시스코 쪽이 조금이나마 좋을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불펜도 많이 썼고 그냥 저는 이거 한번 콜로라도의 프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팀 다 내일 빠따는 평소보다는 좋아진다는 점도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선발이 물론 키트윈이 그렇게 못 믿을 투수는 아니거든요. 엄청 뭐 개털리게 보인다 뭐 이런 투수는 아니에요. 근데 나는 퀀트리를 생각보다 호전해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콜로라도 프렌의 배당이 좋아요. 올 시즌에 콜로라도가 워낙에 좀 이상하다 보니까 콜로라도의 홈인데도 프렌 배당이 괜찮은 경우가 덜어 있어. 어제도 샌프란시스코가 초반에 되게 앞서 나갔잖아요. 제가 이 경기도 마행까지 내다봤는데 사실 초반에 7대1까지 앞서 나가다가 이 경기를 2점 차로 결국엔 끝내기도 하고 생각보다 콜로라도의 이런 그 쿠어스 빨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콜로라도의 프렌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양팀 선수들 모두 상대팀 상대로는 전적들이 괜찮았다. 키트리는 28타석밖에 안 했지만 칼 퀀트릴은 41타석에 2할 이런 식으로 양팀 다 상대팀 타자들한테는 선발들이 괜찮은 편이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쿠어스에서 9.5를 받은 거 기분은 안 좋지만은 저는 일단 언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콜로라도의 프렌 저는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양키스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스트로먼 대 블랑코가 붙는데 스트로먼 참 오락가락이 심하죠. 일단 체구가 별로에다가 땅볼 투수에다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오락가락이 좀 심해요. 그냥 원래도 땅볼 투수이니만큼 피홈런 같은 것들은 적게 맞아야 되는데 재작년에 138이닝에 16방 작년에 136이닝에 9방 이런 식으로 피홈런은 괜찮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7이닝 동안 피홈런 5방 이런 식이어가지고 더구나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한테 5.1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기 전까지는 그 4경기 연속으로 피홈런을 맞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트로먼이 작년 같은 그런 단단한 내용의 피칭은 잘 안 보인다. 지금 방어율은 3.41로 오히려 작년보다 괜찮은데 작년 이맘때는 스트로먼의 방어율이 내셔널리그에서 꼽히는 정도였었어요. 그 정도로 잘 나가다 후반부에 무너졌는데 사실 지금 방어율은 작년 토탈 성적보다는 좋게 지키고 있으나 저는 경기 내용은 별로 안 좋다고 보긴 하거든요. 스트로먼이. 난 그런 점들이 일단 걱정이야. 그리고 로네 블랑코는 지금 올 시즌에 단 한 번도 이렇게 털렸다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기를 퀄리티 스타트급 피칭을 해줬다. 그래서 지금 방어율 2.09고 대놓고 선발 우위는 저는 오히려 블랑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친구가 단순히 그냥 노이트 노런 해서가 아니라 스트로먼은 이게 외적으로 보이는 방어율보다는 못하고 블랑코는 지금 내용은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건 지금 빠따 분위기 차이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 양키스가 지금은 스탠튼까지도 살아났고 에런 저지도 지금 날갯짓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에런 저지도 지금 제대로 부활 중에다가 스탠튼까지 빠따가 살아난다. 연속으로 그냥 엄청나게 빠른 타구로 홈런을 넘겨버리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 소토는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아메리칸 리그 최고의 선수급이고 이러다 보니까 빠따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난 그래가지고 양키스를 봐야 될 것 같아. 8.5는 언더를 보기는 해요. 뭐 언더 보는 거로는 양키스가 내일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에는 이렇게나 빠따가 조금 안 풀릴 가능성도 있다. 휴지도 그 불펜이 5.14에서 4.55까지 꽤나 괜찮아졌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 스트로먼이 걱정이란 말이야. 근데 이 스트로먼도 그나마 이런 건 있어요. 통산 휴스턴 애들한테 55타석 동안 피안타를 196으로 휴스턴 애들한테 특히 좋은 편이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양키가 빠따 분위기도 훨씬 더 낫고 양키 쪽으로 좀 좋게 해보도록 하고요. 한번 언더도 찔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언더 보는 것도 로네 블랑코에 대한 리스펙이죠. 저는 화싹 대 클리블랜드. 자, 크고 산 투수들이 붙습니다. 페데랑 라이블리가 붙는데 페데는 한창 잘하고 있다가 직전 경기 때 조금 무너졌었어요. 4.1이닝 5실점. 특히 볼넷을 많이 주면서 올 시즌에 볼넷 리스크가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는데 직전 경기 때 볼넷을 5개나 줬다. 그래서 위기도 많이 맞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홈런 한 방이 좀 컸었죠. 그런 경기였었고 근데 이런 거 제외하면은 참 올 시즌 괜찮았는데 페데가. 반대로 라이블리도요. 이 친구도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작년에는 좀 실망스러웠는데 라이블리는 이거를 하나 얘기해볼만 해요. 이 친구가 지금 시즌 방어율도 그렇고 작년보다 훨씬 나아. 지금 2.08로 꽤 잘해주고 있다. 물론 이닝은 얼마 안 되지만은. 근데 벤 라이블리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뭐냐면은 구종 변화입니다. 구종 변화. 주력으로 던지는 구종이 작년에는 이렇게 포심이나 뭐 스위퍼 이렇게 던지다가 갑자기 싱커를 비율을 가장 높이 올렸어요. 이제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자체가 이 친구가 어떤 구종들을 얼마나 좀 높은 비율로 던지고 있냐 이건데 작년에 세 번째로 던지던 싱커를 올 시즌 가장 많이 던지는 구종으로 이렇게 변모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싱커를 가장 많이 던지는데 이 싱커의 퀄리티가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던지던 구종인 포심 패스트볼이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올 시즌 포심 패스트볼을 줄이고 싱커를 올렸더니 이 싱커가 플러스 5 정도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피안타율도 1할 8푼 8리밖에 안 돼요. 싱커를 통해서 잘 요리를 하고 있구나. 작년보다 확연하게 전체적으로 피안타율도 많이 낮아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라이블리가 또 클리블랜드가 투수 하나 고쳤나?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뭐 앞으로 좀 더 많은 이닝 더 해주면서 확인을 받아야겠지만 일단은 라이블리가 꽤나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그런 건 있어요. 내일 이렇게 라이블리가 좌타자한테는 약하고 우타자한테는 괜찮은 편이었다. 근데 화싹의 라인업 같은 거 얼추 살피면은 화싹은 라인업에 뭐 니키 로페즈라든지 케빈 쉬츠, 베이닌텐디 이런 식으로 좌타자가 꽤나 있는 편이긴 하다더라. 이런 게 걱정이긴 한데 어디까지나 화싹은 지금 리그 꼴찌 OPS를 면치 못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언더 쪽으로 일단 살펴보는데 언더를 보는 거는 페데도 지난 경기가 워낙 안 좋았지만은 그 정도보단 잘해주겠지. 약간 이런 믿음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싹의 에이스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 정도 믿음도 있고 라이블리 역시 올 시즌 만만히 볼만한 투수가 아니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저는 언더 쪽에다가 클리블랜드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지금보다 좀 스티븐 쾅 같은 애들 돌아오면 더 좋아질 텐데 그냥 끈덕지게 이기는 것도 눈에 띕니다. 특히 불펜의 힘 같은 것도 활용해가지고 최근 경기들에서는 이런 좀 뒤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눈에 띄거든요. 어제도 클라스가 승리 투수가 되기도 하고 저는 클블 쪽에다가 한번 언더 이렇게 볼 텐데 은근히 지금 클블 경기가 끈덕지게 오버하는 경우가 꽤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걱정이긴 한데 시선 자체는 언더에다가 클블승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클리블랜드 요즘 보면 그 로키오 같은 애들 되게 잘해주죠. 다음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 소니 그레이가 지금 등판이 하루 밀렸습니다. 원래 어제 등판 예정이었는데
그 경기가 이제 연기가 되면서 세인트루이스는 소니 그레이를 한번 더 쓰기로 했다. 저는 뭐 소니 그레이에 대해서 칭찬만 계속 했습니다. 원래도 얘는 피홈런이 적은 투수인데 올 시즌 30이닝 동안 피홈런 한 방, 볼넷이 조금 오락가락했는데 올 시즌은 30이닝 동안 볼넷 5개, 피안타는 21방,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시즌 출발 자체가 작년에 아메리칸 리그 사이언 2등을 했던 그 포스를 내뿜고 있어요. 그야말로 지금 뭐 방어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손꼽히는 투수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토비아스 마이어스는 올 시즌에 이제 마이너리그를 그야말로 평정을 하고 올라왔다. 여기 마이너리그 성적 적어들었거든요. 4경기 동안 뭐 1.6에다가 삼진 22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지금 3경기 동안 뭐 13이닝 동안 삼진 11개 정도로 그냥 평범하고, 13이닝에 피홈런 5방이면은 그냥 아무한테나 다쳐맞는다는 소리예요. 이러다 보니까 딱히 마이어스를 높이 평가할 여지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냥 이건 선발 투수 우세가 너무 좀 크게 난다고 보고, 저는 한번 세인트루이스 승까지 볼게요. 이런 것들도 좋게 지킵니다. 불펜도 세인트루이스가 덜 소모했고, 내일 이렇게 컨신 OPS도 평소보다 세인트루이스가 빠따가 27등, 미러키가 4등, 원래 OPS가 이런데 이런 변화되는 OPS 속에서는 미러키는 아주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세인트루이스는 오히려 많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세인트루이스 쪽이 여러가지 지표들이 웃어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세인트루이스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나 뭐 걱정이라면 세인트루이스의 빠따인데 그저께 11안타 3홈런 치면서 분위기도 조금 반전의 계기도 마련도 하고 했으니까 한번 세인트루이스 믿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 대 켄자인데, 요즘에 얘네 둘이 원래는 나름대로 믿음이었어. 천사의 에이스인 데트머스였었고, 그리고 마이클 와카도 작년에 샌디에고에서 보여준 피칭이라든지 켄자가 상당히 안정감 있는 선발을 품어왔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그런 잣대를 마이클 와카한테 이렇게 댈 수가 없어요. 최근 3경기 동안 4.1이닝 2실점, 5.2이닝 4실점, 3.2이닝 7실점. 기본적으로 이닝도 못 먹고 있고 부진이 좀 심하다. 사실 5경기로 넓혀봐도 6이닝 2실점으로 확사간테 한 번만 잘했지, 그 전에 매치한테 6이닝 5실점으로 또 거하게 털린 적도 있기도 하거든요. 안타 10방이나 맞으면서 이런 식으로 마이클 와카가 여전히 제구는 괜찮지만은 그냥 공에 힘이 없어서 개쳐맞는다. 매경기 지금 한 8안타 9안타 이렇게 쳐맞고 있어가지고 와카를 믿을 만한 여지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데트머스도 지금 천사의 에이스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뭐 5이닝 이상은 먹지만요, 최근 3경기 동안 7이닝 4실점, 5이닝 5실점, 5.2이닝 7실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데트머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데트머스 이 친구가 긁히면은 상당히 잘하는 투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지금 썩 좋지가 않아. 초반의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양팀 투수 모두 다 하락세입니다. 하락세. 그런 게 가장 눈에 띄어가지고 일단은 내용 자체는 저는 오바로 보고 있기는 해요. 오바 보는 거는 이거는 뭐 천사나 켄자나 둘 다 요즘에 봤다가 그래도 그전에 비해서는 좋아진 셈이에요. 최근 2경기 동안 천사는 피츠버그 괴롭혔죠. 15안타 10안타, 켄자는 미러키한테 12안타 9안타 이런 식으로 좀 점수도 꽤나 나고 이런 편이어갖고, 네, 양팀 다. 그리고 불펜도 특히 캔자스시티 쪽이 어제 천사는 불펜도 많이 썼고, 캔자스시티 쪽이 제가 메카스한테만 지금 2경기 당했거든요. 불도 많이 지르고 하는 바람에 네,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스턴 대 클리블랜드 경기 1차전이 그냥 너무 싱거웠습니다. 이게 1차전이 보면은 초반에 점수가 되게 많이 났어요. 1쿼터 때만 무려 74점이 났다. 1쿼터 74점이 났는데 2쿼터에 34점밖에 안 나고 그냥 엄청 오르내림이 심해. 그냥 내용 자체가 이게 클리블랜드가 상대를 조금 괴롭히려면은 기본적으로 수비가 잘 돼야 되고 리바운드 같은 면에서 강점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외곽포가 터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보스턴의 수비 로테이션도 굉장히 괜찮았고 클리블랜드 3점이 42개 중에 11개였어요. 시도는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안 들어갔다. 사실 클리블랜드가 막 엄청 샤프 슈터가 있는 편은 아니야. 저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클리블랜드가 경기력이 가장 좋았을 때는 오히려 미첼이라든지 모블리, 갈란드 이런 애들이 없었던 샘 메릴이나 크포주, 트리스탄 탐슨 이런 애들이 활약해주던 시즌 중반쯤이 진짜 경기력이 좋았어. 딘 웨이드도 엄청 잘해주고. 근데 지금 메릴은 전혀 감을 못 찾고 있고 딘 웨이드는 아예 못 나오고 있다. 크포주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어서 클리블랜드가 벤치 구간 경기력도 많이 좀 딸리는 편이에요. 제가 이 벤치 얘기를 왜 하냐면은 보스턴의 벤치 이날 프리차드가 굉장히 잘했고 루크 코넷, 하우저 이런 백인 3인방의 활약이 정말 눈에 띄었거든요. 1차적인 이제 갈림길? 거기를 클리블랜드 친구들이 상당히 지탱을 잘 해준다. 왜냐면 이게 테이텀이 굉장히 못했어요.
이 친구가 보면은 지금 3점도 하나도 못 넣었고 활약도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그 보스턴은 데릭 화이트 얘기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높은 이제 EPM이라고 추산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마디로 이 친구가 코트 위에 어떤 이제 특정한 친구들이 코트 위에 있을 때 누가 가장 팀에 이런 좀 힘을 많이 불어 넣어주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 전체 1위가 데릭 화이트예요. 저번에도 한번 훌륭한 효율 20득점 평균적으로 20득점 이상을 70% 이상의 이런 TS 슈팅 효율로 기록을 하고 있는 선수가 화이트가 유일하다고 했었고 지금 화이트는 저는 보스턴의 에이스 포스라고까지 보입니다. 근데 심지어 보스턴은 지금 뭐 포르징기스도 빠져있지만은 이 라인업상으로 여기 중에 누구 하나 부진하다고 해도 다른 데서 터질 여지가 굉장히 많다. 화이트가 지금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데 한번 부진해. 그럼 브라운이나 테이텀이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팀이라서 저는 이거는 좀 우열이 확연해 보입니다. 그냥 보스턴 쪽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이 아직까지 또 홈이기도 하고 저는 사실 지금 내용상으로는 클리블랜드가 한 경기나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저는 보스턴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오클라호마 대 댈러스 경기 1차전은 너무 싱거웠습니다. 사실 1차전이 그냥 보면 볼수록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돈치치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그냥 도르트의 수비가 좋은 것도 있죠. 도르트가 이날 돈치치한테 턴오버 유발도 엄청나게 해대고 슈팅도 그냥 다 개똥슛만 던지게 만들고 되게 잘했어요. 돈치치가 턴오버 5개였고 그냥 뭐 도르트가 너무 잘했던 것 같아. 나는 1라운드에서도 뉴올리언스 에이스 잉그램을 그냥 걸어 잠그다시피 했는데 아주 그냥 댈러스 잠그니까 댈러스의 돈치치 잠그니까 왜냐면 지금 댈러스는 돈치치나 어빙 말고는 이렇게 뭔가 메이킹 가지고 슛을 올리는 선수는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돈치치 손에서 뭔가 나와야 된다 이런 편이고 대표적인 장면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라이블리가 돈치치한테 볼을 건네야 되는데 이게 도르트가 워낙에 돈치치를 잘 잡고 있다 보니까 라이블리가 돈치치 줘야 되는데 이러다가 슈팅 그 시간이 24초가 다 지나가지고 그냥 바로 턴오버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든 댈러스는 이 어빙이나 데릭 존스 주니어, 뭐 워싱턴 개포드 이런 애들 좀 해줘야 되는데 어빙 말고는 그게 잘 안 돼요. 어빙도 뭐 직전 경기 때 못하진 않았습니다. 어빙도 20점 정도 해줬는데 워낙에 그냥 전반전이랑 후반전이랑 너무 차이가 심해. 아무래도 돈치치 위주의 세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야투 감도 그렇고 특히 오클라호마의 3점 같은 것들이 너무 뛰어났었잖아요. 이 경기가. 예, 지금 오클라호마는 단순히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전체 1등 수준이고 댈러스는 사실 이게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제한구역이라고 하죠. 리스트릭트 에어리아 공격자 파울 같은 것들이 안 불리는 그런 NBA 보면 골밑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된 구간들이 있어요. 거기를 리스트릭트 에어리아라고 하는데 리스트릭트 에어리아에서 상대팀 공격수의 야투율이 가장 낮게 컨트롤을 했던 친구들 데릭 라이블리랑 홈그램 두 명의 이제 그 댈러스랑 오클라호마 센터예요. 이렇게나 얘네들이 상대팀의 그 제한구역에서 슛 시도를 잘 막아줬다. 한마디로 페인트 존을 잘 잠근다는 소리인데 근데 사실 직전 경기가 언더가 낮긴 했지만 이 경기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언더에 대한 약간 좀 뒷받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바가 사실 날만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려워. 이게 3쿼터나 4쿼터 초반 이때 오클라호마 그야말로 개 터졌었고 이게 218이어도 사실 제가 직전 경기는 언더를 맞추기는 했는데요. 2쿼터 때도 69점이나 나고 3쿼터 때도 사실 53점보다 더 날만 했단 말이야. 이게 댈러스가 너무 못해서 그렇지. 또 이게 댈러스가 4쿼터 5분 남기고 GG를 쳤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주전들 체력 안배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빠른 타이밍에 댈러스가 GG를 친 게 아니었으면 사실 오바가 날만도 했어.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래갖고 저는 돈치치가 지금 무릎 부상 때문에 제 컨디션도 아닌 것 같고 어빙이 엄청 힘내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댈러스에서 깜짝 활약을 할 만한 선수 단테 엑섬이라든지 하더웨이 주니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조금 해주면 모르겠지만 지금 전혀 얘네들도 그렇게 길게 쓰지도 않고 있고 엑스팩터 역할을 해줄 만한 선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PJ 워싱턴 같은 애들이 막 20득점 박아줄 것도 아니고 여기는 돈치치나 어빙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한 팀인데 돈치치가 지금 아주 망가져 있다. 도르트 수비도 그렇고 본인의 컨디션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그냥 지난 경기랑 비슷한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저는 똑같이 오클라호마 쪽에다가 언더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언더는 많이 무섭죠. 경기 흐름 같은 거 보면 사실 오바를 봐야 되기는 해요. 네, 제가 이렇게 고민이 많은 만큼 언더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오클라호마의 승리 쪽에다가 일단 언더 쪽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